네, 안녕하세요. 라인메이커입니다. 자, 2018년 이제 첫 촬영이 되는데요. 제 채널을 이제 구독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시청해주시는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돈도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충 보니까 제 채널이 대략 지난 2017년 한 7월에서 한 8월? 그 정도부터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영상도 좀 자주 찍기도 했었고, 또 거의 연말 접어들어서는 제 나름대로는 여러가지 컨텐츠들을 좀 시도를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또 시청하시는 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봤는데, 올 한해도 좀 여러가지로 제가 보시는 분들이 재밌을 법한, 또 이제 도움이 될 법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찾아뵐 예정이니까 컨텐츠 제작하는데 제가 힘이 될 수 있게 좀 피드백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또 영상이 보기 좋으셨다면 뭐 좋아요나 공유하기 뭐 이런 것 등등 이런 것들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뭐 차간거리 혹은 차폭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거기서 제가 설문을 하나 걸었었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유튜브에 보면 오른쪽 상단 쪽에 이렇게 카드를 제작자들이 표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카드를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 I라고 되어 있는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으로 그 영상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 뭐 제가 링크를 걸고 싶은 영상이라든지 채널 혹은 어떤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걸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되게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경우에 가장 차폭감을 잡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느냐,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예제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차폭감을 잡기가 조금, 그러니까 가장 좀 뭐랄까 어렵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본넷 끝쪽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앞쪽 거리를 잡는 게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진 주차를 하는 경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합류하는 구간에서 이렇게 그 끼어들기, 이제 차로 합류하는 구간, 그 부분이 가장 차폭감을 잡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조금 의외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고속도로 진입하는 구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뭐 제2시 구간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워낙에 다른 차들이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조금 급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코너를 지나서 합류를 하게끔 이렇게 도로들이 다 설계가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적절하게 가속을 하지 못하고 합류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속도를 붙여가지고 합류를 해야지 오히려 다른 차들한테도 그렇고 합류를 하는 나 자신한테도 그렇고 이게 싱크가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차들이 달리는 속도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들어가려면 그 속도에 어느 정도 내 싱크를 맞춘 다음에, 이거 마치 약간 수동 변속기의 뭐 더블 클러치 뭐 이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싱크를 맞추는 작업들이 들어가줘야 부드럽게 이제 변속이 가능한데,
자동차 단속 구간입니다. 이제 그런 싱크를 맞추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로 내가 속도를 내야 될지, 그러니까 가속 페달 밟아야 될지가 아마 관건이 되겠죠. 브레이크를 밟을 일은 없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마 그러니까 거리감 자체보다는 속도를 어느 정도 맞춰서 들어와야 될지에 대한 감각이 아직 미숙해서,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느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이제 거기와 더불어 사실 오늘 제가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주제는 그런 어떤 착복 감각을 잡는 거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이제 제 영상들을 쭉 한 해 동안 이렇게 많이 보셨던 어떤 조회수 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찾아보시는 영상 중에 이제 상위권에 있는 영상들이 언덕 출발을 하는 거라던가, 뭐 출발, 이제 다른 분들 영상에도 같이 제가 이렇게 추천돼서 뜨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유입 경로들을 살펴보면 수동 변속기 차에서는 대부분 출발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찾아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었던 주제는 이제 출발에 관한, 그러니까 비단 언더 출발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평지에서 출발을 하는 방법, 수동 변속기에서 출발을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수동 변속기에서 이제 가장, 그러니까 수동 변속기를 타신 다음에도 가장 후회를 하는 부분 중에 아마 첫 번째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출발이 너무 어렵다가 아마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부드럽게 출발하는 게 한동안은 수동 변속기를 타면서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었고,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빨리 출발을 해야 될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바클러치 감각이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조작법들이 익숙하지가 않으면 굉장히 부드럽게 출발하는 게 이제 어려웠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수동 변속기를 타면서 뭐 이렇게 변속하는 모습이라던가,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고, 이제 수동 변속기의 어떤 다이나믹한 변속 그런 행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동 변속기를 선택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막상 수동 변속기를 골라서 내가 차를 타보니까 야, 이거 생각보다 너무 출발하는 게 진짜 어려운데 라고 아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나름 뭐 팁이라면 팁이라 할까 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언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클러치 감각이 되겠죠.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종 도통으로 면허를 땄기 때문에 뭐 운전 배우러 가시면 아마 다 공통적으로 배울 때 수동 변속기 차량으로 출발하는 방법을 배울 때 같은 내용을 아마 배우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라는 게 우선 클러치를 이렇게 천천히 떼면서 동력이 전달되는 느낌이 날 때 악셀 페달을 가볍게 조작을 하면서 클러치를 완전히 떼면서 천천히 주행을 하면 된다라는 어떤 교과서적인 그런 내용들을 많이 배우셨을 텐데, 그래서 그 반클러치 감각을 잡는 데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하시는 이제 초보 시절 때는 저도 약간 그랬고요. 그러니까 반클러치라는 게 질문을 얼마 전에도 한 분이 해주셨는데,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가 우선 반클러치를 먼저 만들어서 동력이 전달되는 느낌이 나면 그때 악셀로 발로 옮겨간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동력이 전달되는 느낌이라는 게 좀 확실하게 오는 차들이 있고 되게 그게 애매하게 오는 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력 전달되는 느낌이 확실하게 오는 차들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좀
낮은 RPM에서 토크가 나오는 차일 것 같고, 그러니까 면허 시험 때 탔었던 그런 이제 포터 같은 화물차들은 디젤 엔진이니까 낮은 그 RPM 영역대에서도 토크가 잘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들은 동력 전달되는 느낌 확실하게 나는데, 이 배기량이 낮은, 게다가 이제 자연흡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저배기량의 자연흡기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뭐 경차나 소형차 이럴 경우에는 그 낮은 RPM에서 생각만큼 동력이 이렇게 클러치를 붙였을 때 전달되는 느낌이 그렇게 잘 나질 않아요. 그래서 더더욱이 클러치를 더 떼야 되나? 반클러치가 맞나? 막 이러다가 거기서 이제 클러치를 더 떼는 순간 시동이 꺼지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휘발유 엔진이 디젤보다 수동 변속기가 좀 어렵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이유가 좀 주된 이유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반클러치 감각을 익히시는 것도 물론 차를 조금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행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익숙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만큼,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건 아니지만 이제 수동 변속기를 운행을 해보면서 낮은 배기량, 그러니까 힘이 없는, 저RPM에서 힘이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엔진들 수동 변속기를 탈 경우에 반클러치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제 악셀 페달을 조작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런 느낌을 사실 말로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개념을 좀 누군가한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정립하는 데까지가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왜냐면 하드웨어 구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는 차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무렵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사실 제가 자동차에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자동차 자체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기계적인 부분에는 두말할 나위 없이 너무 무지했었기 때문에 변속기의 구조니 뭐니 이런 건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이제 차에 관심을 가지고 또 운전 방법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사실 어느 정도 수준 이상에서는 변속기의 구조, 그러니까 완전하게는 모르더라도 변속기의 구조나 어떤 차의 특성이라든가 움직임 내가 어떻게 조작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한다는 어떤 조작 특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특성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전혀 없으면 운전이 능숙해지기, 그러니까 일정 레벨 이상은 능숙해지기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이렇게 공부를,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고, 지금도 물론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공부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개념을 조금 정리를 해보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구원으로 돌아가서 왜 악셀 조작이 클러치 감각을 익히는 것만큼 중요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갖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말이, 보통 이제 출발할 때 우리가 이제 이 뭐 올바른 용어인 것 같지는 않지만 훅갓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클러치를 주면서 약간 악셀을 좀 이렇게 밟아가지고 RPM을 이렇게 붕붕 약간 뛰어가면서 이제 출발을 하는. 그러니까 수동 변속기들이 주가 됐었던 시절 때, 혹은 뭐 지금도 레이스에서는 스톨 스타트
스타트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그리드에 정렬해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할 때는 수동 변속기 차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RPM을 그렇게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띄우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딱 출발을 하죠. 그래서 그런 식의 출발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아마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 자체가 저는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또 그 나름의 수동 변속기를 모르는 어떤 그런 맛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방식의 주행을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출발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또 주행을 해보기도 했었고 뭐 이제 그랬었는데, 거기서 이제 왜 그러면 클러치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RPM을 띄울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뭐 일단 그걸 내가 해보면서 이렇게 했을 때 얻어지는 이점이 뭔가? 그러니까 시동이 잘 안 꺼진다라는 장점이 있긴 한데, 그 시동이 잘 안 꺼지는 이유가 어떻게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차가 출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는 보통 이제 토크가 좀 아이들링이 조금 벗어난 정도 RPM에서 출발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토크 컨버터가 내장되어 있는 그런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그 변속기 내부에서 이제 일정 부분, 그걸 유체 클러치라고 하나요? 변속기 오일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기계적으로 딱 맞물려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동력 손실이 있지만, 동력 손실이 있는 만큼 출력이 이제 어느 정도 출력을 먹어주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 그게 저는 무조건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동력 손실이 있다는 얘기는 어디선가 이제 출력이 조금 이렇게 빠지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인데, 빠지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변속기에서 출력이 빠진다라고 하면 그 변속기에서 충격을 조금 흡수해준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이제 좀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변속되는 느낌이 거의 안 나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되는 그런 고급 차들이 있죠. 그런 차들에서는 엔진 성능이나 뭐 여러 가지 성능만 추구한 결과로 따지고 보면 최신의 듀얼 클러치 같은 것들을 탑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위해서 일부러 토크 컨버터가 장착되어 있는 그런 구형의 자동 변속기를 장착을 하기도 하고, 보면은 이제 이름이 너무 안 좋네요. 잠시 후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시속 70km 단속 구간입니다. 네, 반면에 이제 이런 수동 변속기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클러치 디스크 같은 부분에서 이렇게 약간씩 충격을 흡수를 해주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동 변속기보다는 내가 변속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런 변속 질감의 차이가 많이 나죠. 구조상 어쩔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형의 자동 변속기에 비해서는 동력 손실이 적은 거고, 나름의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자, 이제 그렇게 봤을 때 내가 악셀을 밟는 행위가 이제 이렇게 엔진에 얼마만큼 연료를 공급을 해주냐, 이제 그런 거랑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악셀을 조금 강하게 밟아도, 아마 수동 자동을 다 이렇게 겪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악셀 반응이 굉장히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아마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자동 변속기를 타면서도 가장 조금 이질감이 느껴졌었던 이제 그 부분이, 제 차를 비롯해서 수동 변속기 차를 탈 때는 1단에서 클러치를 연결을 해서 출발을 할 때 그 악셀을 굉장히 미묘하게, 어떨 땐 한 1cm 미만으로 조작을 할 때도 있는 만큼 되게 미묘하게 악셀이 이제 차와 마치 이제 직결된 느낌으로 이렇게 조작감이 오는 반면에,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가 모를 좀
그러니까 수동에 비해서는 악셀 좀 더 깊게 밟아야지 초반에 생각하는 것처럼 차가 이렇게 약간 반응해주고, 시속 70km 거기에 더해서 악셀을 뗐을 때도 좀 반응이 직관적이지 않고,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수동 변속기에서 부드러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 변속기에서는 이제 그런 충격을 먹어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실 악셀 조작을 민감하게 한다 그래서 차가 그렇게 반응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 악셀 조작을 민감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은 그렇게 민감하게 하지 않아도 차는 제대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제 수동에서 클러치를 이제 연결해 주는 만큼, 그러니까 그 반클러치 정도 부분에 이제 근접해 가는 그 상황에서 내가 자동 변속기에만 익숙해져 있다거나 아니면 수동을 이제 처음 이렇게 운전을 해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악셀을 어느 정도로 내가 미묘하게 밟아요. 근데 이 악셀 조작량 같은 경우에는 차마다 또 약간씩 달라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아반떼 HD를 탔을 때는 아마 그 스로틀이 케이블식, 그러니까 기계식으로 아마 연결이 돼 있었던 거라고 제가 알고 있고, 정확하진 않아서 이제 느낌상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그 악셀 조작 감각이 좀 약간 직결감이 있었던 반면에 지금 타고 있는 아베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그 악셀 감각이 꽤 둔하다라고 느껴질 만큼 그런 어떤 조작감들이 직결감이 많이 떨어져서, 이게 이제 전자식 악셀이라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되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꽤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초창기에는 이 차를 타면서 이제 예전에 HD를 운전을 할 때처럼, 그때도 이제 수동 변속기였지만 같은 수동 변속기임에도 불구하고 HD를 운전을 할 때처럼 클러치나 이런 것들을 조작을 했을 때 왠지 이렇게 좀 불쾌한 변속 충격들이 계속 생기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제가 이제 수동에 다시 초보자가 된 것 같은. 펜타님께서도 이제 제 아베오를 두 번 이제 타보셨는데, 타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 차는 너무 뭐 1단, 2단 뭐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가속력이 좀 붙기 전에 좀 부드럽게 변속을 하는 게 좀 되게, 깐타님 말씀으로는 지랄 맞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좀 그랬었는데, 그걸 비교적 제가 최근에 이유를 조금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클러치에 대한 차이점도 있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직결감이 좀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클러치가 좀 이렇게 착착 붙는 그런 맛이 없기도 한데, 그것만큼이나 같은 비율로 조금 고려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악셀의 반응인 거죠. 이게 그 약간 좀 과장해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HD 같은 경우에는 되게 초반에 이런 스로틀 반응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툭툭 이렇게 약간 쳐준다는 표현이 맞을 수 있겠네요. 우리가 뭐 히렌트 할 때 뒤꿈치로 악셀 페달 친다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렇게 이제 친다라는 느낌으로 악셀을 밟아도 꽤 반응이 초반에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아베오 같은 경우에는 친다라는 느낌으로 밟으면 그 스로틀 반응이 그렇게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눌러준다라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세게 밟아서 그렇지만 툭툭툭 가볍게 치는 정도로는 반응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렌토를 쓸 때도 마찬가지고 초반에 출발할 때도 마찬가지고 약간 눌러주는 느낌으로, 약간 미묘하게 눌러주는 그런 느낌으로 가줘야지 차가 생각했었던 것처럼 반응하더라라는 말이죠. 그렇더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느낌은 제가 여러 가지로 계속 테스트를 해보고 있었는데, 이제 뭐 어떨 때는 이게 맞나,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기계적인 지식이 뒷받침이 돼 있지 않으면 뭐 여러 가지로 사실은 실험을 해보면서 아닌 경우의 수들을 제거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다가 다른 여러 가지 경우에 비슷한 방법으로 해봤을 때는 또 이게 아닌가 이러다가 또 다른 방법으로 해보고 그러면 이거가 맞는 거겠다라고 하다가도 또 몇 가지 경우에 이게 아닌가 이제 이런 과정들을 여러 번 거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비교적 최근에 혹시 또 이제 달라질 여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비교적 최근에 이게 스로틀 반응이 주 원인이었구나 라는 거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는 확실히 조금 더 예전에 비해서 차를 제 생각처럼,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물론 100%는 아니지만 원하는 정도에 근접하게 이제 노속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를 돌아서 지금 왔는데 시작은 이제 수동 변속기에서 출발을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하다가 클러치 감각만큼 중요한 게 이제 악셀 조작에 대한 감각이다. 그러니까 악셀을 어느 정도로 세밀하게 밟을 건지 혹은 어떤 방식으로 밟을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악셀 조작이 그만큼 부드러운 출발을 하는 데 있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400m 서울 오카발 방면 우측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발견을 해서 뭔가 약간 발견했다라는 그런 즐거움에 혹시라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고 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분명히 이게 이제 괜찮은 힌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제 뜻이 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또 앞 상황에서 멈췄다가 출발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제가 했었던 말의 의미를 조금 되짚어볼 수 있는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약 700m 앞 북한산 국립공원 방면 좌회전입니다. 약 400m 앞 북한산 국립공원 방면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또 막상 그렇게 멈췄다가 갈 상황, 저쪽에 신호가 딱 걸리니까 됐네요. 자, 여기서 이제 아니네, 바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신호 걸리면은 멈췄다가 가는 상황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제 아직 목적지까지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잠시 후 그래서 좌회전입니다.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지금 그냥 가고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신호가 걸렸는데 어느 정도 대기 타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보통 출발을 할 때 또 바로 바로 신호 받고 항상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면 이때는 또 신호빨이 잘 받더라고요. 바쁠 때는 그렇게 가는 곳마다 신호가 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도로를 이렇게 주행을 하면서 뭔가 운전에 관한 팁을 만드는 영상이 확실히 정말 쉬운 일은 아니네요. 까다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것 자체가 까다롭다기보다는 도로 상황이라는 게 계속 일정하게 통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게 좀 까다로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요 앞에서 신호가 한 번 딱 걸려주면 좋겠는데 네, 마침 이제 신호가 걸렸으니까 여기서 이제 빨리 잽싸게. 저도 지금 이제 한 반반 정도 아마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보통은 이렇게 클러치를 밟아서 반클러치 기어가 들어가 있다고 가정해 보면은 하면서 악셀을 살살 이렇게 이제 밟으면서 출발을 하는데 요즘에는 제가 이제 이 클러치 악셀의 미묘한 감각을 좀 이용을 하는 편으로 출발을 해서 반클러치를 가져감과 동시에 악셀을 툭툭툭툭 이렇게 밟는 게 아니라 약간 비례적으로 밟아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클러치 부분부터 악셀을 싹 밟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그런 동작들이 없이 이렇게 출발을 아마 하게 될 텐데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충분히 부드러운 출발을 그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제가 살짝 악셀 조작을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은 방지턱이 바로 앞쪽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악셀을 한 번에 악셀 조작으로 출발을 할 때는 신속한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신속한 출발을 할 때는 뭐 보면 앞쪽에 쭉 뚫려 있는 대로를 주행을 한다던가 할 때 그런 경우에서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처럼 이제 아파트 단지 내부를 돌아다니고 이럴 때는 신속한 출발이 그닥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속도를 이제 조금 줄여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빠르게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밟았다가도 살짝 떼주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벌써 이미 다 와버렸고요. 막상 뭔가 설명을 하려다 보면은 항상 이게 이제 딱 정차되어 있는 상황에서 혹은 통제된 상황에서 뭔가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면 제가 생각했었던 것만큼 설명이 잘 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포인트는 딱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클러치를 어느 정도까지 했을 때 내 차가 동력이 전달되는 느낌이 나는지에 대한 감각을 익히시는 것만큼 내가 악셀 페달을 어느 정도 밟았을 때 어느 정도로 RPM이 올라가는지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또 영상을 모니터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추가로 제가 부족한 부분을 따로 이제 촬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혹은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다른 또 주제로 재밌는 영상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제 2018년 벌써 한 주가 이제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한 주가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2018년 한 해도 계획하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잘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새롭게 저도 여러 재미있는 컨텐츠들로 시청자분들 찾아뵙도록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